기적의 벽시라 불리는 통일벼 개발로 대한민국 쌀 작업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으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벼 6종의 이론과 기법을 전수해 쌀 증산에 기여했고 한평생 연구 열정을 불태우며 세계 벼 6종학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고 허문회. 한국의 육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둥 역할을 하신 거죠. 우리 민족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한 계기를 마련하신 분이 우리나라 육종 기술을 완전히 세계 수준에다 올려놓은 대한민국 농학계를 이끌어온 과학자. 그가 바로 서울대학교 농학과 교수와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한국육종학회 회장, 한국작물학회 회장을 역임한 고 허문회다. 우리나라는 지금 식량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 그리고 식량을 생산하는데 자네들은 전력을 다해야 된다. 우리나라 육종학의 현대화의 선구자. 세계 벼 육종계에서는 아주 기적적인 그런 거의 획기적인 그런 대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쌀은 벼를 찧어 껍질을 벗겨낸 것으로 벼에는 여러 가지 품종이 있다. 극에는 열대 지역에 잘 적응하는 인디카 품종과 온대 지역에 잘 적응하는 자포니카 품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밥으로 먹는 것은 대부분 자포니카 품종이다. 고질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배고픔을 잊게 해준 기적의 벽시로 알려진 통일벼는 1960년대 초반 한 개의 자포니카 품종과 두 개의 인디카 품종을 교잡해 탄생한 것으로 당시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교수였던 허문회의 역할이 지대했다. 허문회 선생님이 원래 전공은 벼가 아니었는데 이제 미국에 연수를 갔습니다. 연수를 가서 거기서 벼 전문가 비첼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 비첼 씨가 나중에 IR8 기적의 벽시를 만든 주인공인데요. 그분한테 영향을 받고 벼 연구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돌아오십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절. 허문회는 대한민국의 식량 사정을 해결할 길은 벼의 품종을 개량해 소출량을 늘리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품종들이 잎이 길어서 늘어지면서 키가 크고 바람이 불면은 또 비료를 조금 많이 주면 막 쓰러져 버리는 도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도복이 안 되는 품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육종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허문회가 벼 육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을 무렵 필리핀엔 국제미작연구소가 세워졌다. 노만 볼로그 박사라는 미국 분이지만은 그분이 멕시코에서 밀 가지고 종자혁명을 해서 녹색혁명을 성공을 시켰는데 그때 록펠러 재단이 돈을 들여가지고 필리핀에다가 아시아 쪽에서는 쌀이 더 중요하니까 쌀의 종자혁명을 시켜보자 해서 벼에 대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 인류를 기하선상에서 구해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미작연구소를 만들게 됐어요. 필리핀에 설립한 것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부지를 물색하다가 필리핀이 여러모로 괜찮다, 말도 통하고 동남아의 그 중심지도 되고 또 그 당시에는 필리핀이 상황이 꽤 괜찮았습니다, 살기가. 그래서 거기다가 설립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동맹국을 늘리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선심 경쟁에 뛰어들었다. 특히 미국은 신생 독립 국가들에게 식량 원조는 물론 농업기술 원조에 적극 나섰고 기업 품종 개량을 위해 국제 미작 연구소를 설립, 아시아 지역의 식량 문제 해결을 돕고자 했다. 그리고 1964년 국제 미작 연구소는 한국의 육종학자 허문회를 연구원으로 초청한다. 국제미작연구소가 생기고 나서 비첼 씨가 거기에 육종 과장으로 왔어요. 표육종에서 가장 전문가니까. 그때 허문회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육종을 해야 되겠고 표육종은 결국 비첼 씨하고 같이 연구해야 되는 게 맞다 싶어서 1위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IR8이라는 품종을 만들어냈어요. 그 당시에 인디카 품종을 재배하던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IR8이 아주 선풍적인 그런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확실한 다수학 품종이었고 비첼 박사가 허문회 교수한테 이 IR8을 가지고 자포니카를 심는 나라에도 어떻게 종자혁명을 해볼 수 없겠느냐. 미국의 비첼 박사 주도로 개발된 IR8은 인도네시아의 키가 큰 제레 품종과 대만의 키가 작은 단간 품종을 교잡한 것으로 병충해에 강할 뿐만 아니라 기존 제레종에 비해 수확량 또한 높아 인도와 파키스탄은 기근의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IR8이 수확기인데 태풍이 많이 아주 세게 불었대. 그런데도 태풍이 세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맛있어가 있으면서 이 싹이 충실히 달려있는 그런 걸 보고 저것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느껴지는. 허문회는 우선 소출량이 많은 남방계통 인디카와 우리벼 자포니카의 교잡을 시작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벼 육종에 몰두했다. 하지만 잡종 불임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처음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인디카하고 자포니카하고 교잡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씨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먼 계통 간에 하니까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교잡을 해도 의미가 없죠. 그 잡종을 만들어 보니까 그 잡종은 아주 야생과 같은 잡초와 비슷했습니다. 교배를 하고 보니까 재배벼하고는 전혀 다른 야생벼하고 늘어지면서 벌어지고 잎도 길고 그다음 가락도 길고 그다음에 벼 알맹이도 색깔이 까맣게 나오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쓸모가 없는 그런 거예요. 허문회는 교배 조합을 바꾸어 연구를 지속했다. 인디카 계열과 자포니카 계열의 다양한 품종 교배로 600여 개의 조합 잡종을 만들었고 그들 중 21개를 선별해 수대에 걸쳐 교배를 시키는 실험을 이어갔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이 토의를 하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 다시 아이디어를 다시 낸 게 삼원교배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카, 자포니카만 교배하면은 후대가 항상 문제가 되고 좋은 것이 나오지 않으니까 삼원교배를 통해서 문제점들을 극복해보자. 그러니까 인디카, 자포니카, 다시 인디카 이렇게 된 거죠. 허문회는 2개의 인디카 품종과 1개의 자포니카 품종을 교잡하는 이른바 삼원 교잡을 통해 불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다수학 벼 개발에 착수했다. 가능성 있는 교배 조합을 고민한 끝에 내ring성이 좋은 대만의 인디카 품종 TN1과 한국의 자포니카 품종을 원연 교잡하고 생산성이 뛰어난 IR8을 4개 품종으로 교잡해 나갔다. 한국의 벼만 적절히 선발하면 금방이라도 다수학 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품종과 섞이면 출하 시기가 너무 늦춰져 인디카 품종의 특성인 다수학이 발현되지 않았던 것이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허문회는 대한민국에 적합한 품종을 고르기 위해 대만과 일본, 한국의 벼 재배 시험장을 순회했고
일본에서 자포니카 계열의 신품종 유카라를 발견하게 된다. 그 당시에 벼육종 과장 비첼씨하고 그다음에 소장하고 이 허문회 스님하고 대만, 그다음 우리나라, 일본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3개국의 벼 재배 상황을 파악도 할 겸, 그다음에 윤자원의 특성도 확인할 겸 토의도 하고 자원도 이제 수집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결정을 한 것이 우선 TN1하고 유카라하고 TN1하고 교배를 했다고 그래요. 좀. 우리나라 같이 온대 북반에 있는 이런 지방에서 견딜 수 있는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냉성, 북쪽에 있는 품종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되자면 우리보다 더 추운 데서 자랄 수 있는 북해도의 품종을 뭐로 써보자. 그래서 북해도 품종, 대만 품종,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육성돼 가던 IR8, 그러한 품종들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내병 내도복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거다 하는 설계가 섰습니다. 허문회는 우리 벼 대신 일본 벼와 대만 벼, 국제미작연구소가 개발한 IR8을 가지고 삼원 교잡을 시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IR667이라 불리는 통일벼를 탄생시켰다. 세계 최초 삼원 교잡으로 만들어진 다수학 품종이었다. 그렇게 해서 교배에서 나온 게 1966년도에 IR667, 그게 통일벼 교배 번호입니다. IR은 1위에 국제미작연구소의 교배 번호의 앞에 이니셜 IR이고요. 667번째 교배입니다. 그래서 IR667이 됐고요. 인디카하고 자포니카하고 교잡하면 불임이 되는, 즉 씨앗이 안 생기는 그것을 극복했다는 게 위대한 연구 업적이었다고 그렇게 나중에 칭송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삼원교잡이라는 그 육종 방법이 보편화되는데 그게 첫 번째 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적의 벽시라고 했고요. 허문회 박사가 그 기적을 창조한 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죠. 그 당시까지는 세계적인 육종가들이 이렇게 인연이 먼 일본종하고 인도종하고의 잡종에서는 쓸모있는 품종을 만들기 어렵다 하던 여론들을 저희가 그 삼원 잡종을 만들므로써 과거에 우리 선대들이 이루지 못한 인연이 먼 품종끼리의 잡종을 하나 만들었다. (1927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난 허문회는 1954년 서울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농과대학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벼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그가 학자로 또 스승으로 지금까지 존경받는 이유는 연구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필리핀 계실 때 닥터 비첼이라고 그 양반이 6시간쯤 자고 전적으로 연구에 몰두하셨답니다. 한 3년 계신 동안에. 우리 허문회 박사님이 그 뒤에 가셨는데 4시간 주무시고 2년인가 얼마 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나라고. 그리고 국제미작연구소의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81년 말에 국제미작연구소를 그만두시고 서울대학교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제미작연구소에 계속 남아있고 당신께서 연구하시던 재료들을 대부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셔서 오는 인편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장문의 편지를 보내도 99%는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봐도 허문회 선생님이 그 연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하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허 선생님하고 무슨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길림성 서북의 그 백성지구에 그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좀 부탁을 받아서 지금 거기를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메모해라 그러고 나서 토양은 어떻게 해서 알칼리가 됐고 면적은 어느 정도인데 개발 가능성은 어떻고 이걸 한 30분 동안 얘기를 하시니 그래서 제가 그거 들고 가서 폼 많이 잡았어요. 허문회에겐 적당히 일하는 것은 통하지 않았고 기분에 충실한 수업을 철저히 진행했다.
벼알 측량할 때 벼 1000개의 무게를 달아요. 그걸 천립중이라고 하는데 그 무게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려면 벼알을 정확하게 1000개를 세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먼저 시킨 게 벼알 세기부터 가르쳐요. 강의 시간 2시간 동안 계속 1000개 세기만 시키신 적도 있어요. 그게 짜증나죠. 그러면은 선생님 하신 말씀이 그거부터 배워야 공부라는 게 어떤 게 알게 되고 인내심도 기르고. 그 보통 사람이 대충 해야 하는데 선생님만은 철저하게 하나씩 헤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 헤아리다 구중도 맞고 아무렇게나 한다고. 또한 엄격했고 빈틈이 없었으며 원칙을 중요하게 여겼다. 철두철미하게 강의를 준비를 하시고 말씀도 또박또박 하시고 어느 학생이든 농담을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안 되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실 뿐이다. 배추방망이 같다. 그런 이제 농담들을 했습니다. 뭐 일 있으면 휴가 가자 그러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런 거 안 하니까 학생들이 기본 자세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선생은 이제 무섭지만은 그 원칙을 지키니까 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배웠고요. 근엄하고 엄격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했고 배려하는 마음 또한 깊었다. 연극이 따가지고 제자들 등록금도 대주고 또 등록금만 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비록 적지만 생활비도 대주시고. 집에서 만났을 때는 전혀 또한 다른 모습으로 아주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그런 모습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주 자상하게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시면서 필리핀 와서 적응하는지 그렇게 자상하게 물어주시고 한 사람은 하나하나 관심을 다 가져주시고. 지엄하면서도 자상한 스승이자 연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학자였지만 처음부터 육종학자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니다. 허문에는 대학 진학을 꿈꿀 수 없을 만큼 가난했고 초등학교 은사의 배려로 잠시 교편을 잡았던 것이다. 소태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꽤 잘했고 그다음에 중학교를 이 앙성중학교를 이렇게 진학을 했다가 그 소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허문회의 어떤 그 머리를 안타까워해가지고 오히려 그때 처음 생겼던 청주사범학교가 있거든요. 그 청주사범을 네가 진학을 해서 가라 하고서 등록금까지 대줄 정도로다가 그 허문회는 아주 영특했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잘 사는 농촌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다. 한국의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서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웠기 때문에 농과대학에 가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을 개발을 해서 발명을 해서 이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후 허문회는 육종학자라는 길을 뚝심으로 걸었고 그가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아내의 내조 덕분이었다. 선생님이 당시 이제 서울대학의 교수로 계실 때 이제 필리핀을 가는데 그 필리핀 가서 연구하는 한 3년간의 그 기간 동안 월급이 나오지를 않는 바람에 아주 많이 고생했다. 자녀가 5인데 이 5하고 먹고 사느냐고 옆에 그 농대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땅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 땅을 주시길래 거기다가 채소 갈고 뭐 하면서 그걸로 다 반찬했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임에도 제자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반겨주었고 아낌없이 베풀었다. 우리가 이래 가도 사모님이 문학까지 꼭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웃어가시면서 해가지고 밥 때 되면 반드시 단순한 밥 반찬이지만은 꼭 내오시고. 우리 가정에 얼마나 좀 관심을 가져주셨는지 저희 집 사람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물정도 모르는데 허 선생님은 저희들보다 1년 반 전에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안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재학 시절, 학창 시절에는 우리가 어렵게 사는 중에도
우리 아이들 돌 때 돌반지도 마련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그 사모님 생각할 때 참 너무 자상하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아내의 지원과 배려 속에 타고난 성실함과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허문회는 통일벼를 개발할 수 있었고, 특히 벼육종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가 인정한 학자가 됐다. 그리고 정년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후학들을 생각했다. 1977년에 5.16 민족상 학예부문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 상금을 그대로 저금했다가 92년에 65세 정년 은퇴하실 때 그 통장 그대로 서울대 농생대 연구재단에 기증을 하셨어요. 또 특히 세계적인 석학이시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정진하고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도 참 열심히 노력하셨고,